안녕하세요. 든든한 건강친구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눈 건강과 직결되는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요즘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밤에 운전하기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눈앞이 뿌옇게 보여, 이런 증상들 말이에요. 혹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담았거든요. 특히 오늘은 백내장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보험 혜택까지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백내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수정체라는 부분이 혼탁해지는 질환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빛을 모아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명해야 할 렌즈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김이 서리거나 얼룩이 생긴 것처럼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야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뭔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인다, 하얀 막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입니다. 이게 전체 백내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로 50세 이후부터 시작돼서 60대, 70대가 되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나 아토피 같은 질병 때문에 생기는 속발성 백내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백내장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이, 70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백내장의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에 얇은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빛 번짐 현상이에요. 특히 밤에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면 빛이 번져 보이거나 달무리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이 특히 어려워지죠. 예전엔 밤 운전도 괜찮았는데 요즘엔 무서워서 못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색감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렇게 보이거나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는데 특히 파란색과 보라색 구분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눈부심도 심해져요. 햇빛이나 형광등 불빛에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백내장 초기에는 오히려 근거리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돋보기 없이도 신문이 보이네? 라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백내장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정체가 부어오르면서 근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백내장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백내장의 원인을 알아보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단백질 구조가 변하고 투명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노화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어요. 자외선 노출이 대표적인데 평생에 걸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이 많은 분들, 특히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백내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당뇨병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수정체에 당분이 쌓이면서 백내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눈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도 백내장을 앞당기는 요인이에요. 담배의 독성 물질이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수정체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요. 눈 외상이나 염증이 있었던 경우에도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백내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예방은 어렵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입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까 이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이미 흡연이나 음주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줄이거나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음식들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정기적인 눈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내장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에요. 약물 치료는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고 이미 흐려진 수정체를 다시 맑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자연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초음파 유화술입니다. 2에서 3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 초음파로 혼탁한 수정체를 잘게 부순 후 흡입해내고 그 자리에 접을 수 있는 인공 수정체를 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무서워하시는데 백내장 수술은 현재 성공률이 95% 이상인 매우 안전한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고 대부분 당일 수술 후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전신 마취가 아니라 점안 마취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수술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백내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수술이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수술 후 회복은 대부분 빠른 편이에요. 다음 날부터 어느 정도 시력 회복을 느낄 수 있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후 시야가 맑아진 것에 깜짝 놀라세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했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백내장 수술과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많지 않아요. 대략 20에서 30만 원 정도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인데 이 경우 1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백내장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이 모두 보상 대상이 되거든요. 다만 보험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수술 전에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장애인 등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는 매우 심한 경우에 해당하고 대부분은 수술로 시력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수술 후 1에서 2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처방받은 안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넣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부분 항생제와 소염제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백내장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어도 나중에 후발 백내장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는 인공 수정체를 싸고 있는 막이 혼탁해지는 현상인데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백내장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백내장 수술을 한쪽 눈만 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 있다면 보통은 양쪽 다 수술을 권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간격으로 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백내장 수술 후 안경을 안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 이는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해서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안경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백내장이 다시 생길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제거한 자연 수정체는 다시 생기지 않으니까 백내장 자체가 재발하지는 않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후발 백내장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간단한 레이저 치료로 해결됩니다. 오늘 백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중요한 건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미루지 마시고 안과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외선 차단, 금연, 금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현재 매우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비보험 혜택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 든든한 건강친구 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